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가끔 마음이 예전보다 더 섬세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좀 더 직설적으로 변한 걸까요? 우리 세대는 자녀들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에게 쌓인 그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해지죠.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계속 상처만 받고 있어야 할까요? 저 역시 이전에는 아이들 때문에 많이 울고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알게 되었고 그 뒤로는 아이들에게서 받는 상처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 비슷한 나이대에 계신 분들께 자식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지내는 몇 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함께 이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조금 더 평안하게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역시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 모두가 각자 독특한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자식들과 의견이 다를 때 더 그렇죠.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중에는 어쩌다 아이들이 선택한 직업이나 취미, 심지어는 배우자까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기준이나 선호를 아이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이 선택한 길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록 처음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선택에도 긍정적인 면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아이가 우리와 다른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가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배운 건데 어떻게 너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니?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너의 생각에 대해 더 들려줄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니? 라고 묻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죠. 즉, 우리가 서로의 개별성과 생각, 감정을 존중할 때 의견이 다를 때조차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호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결속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점을 기억하며 서로를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죠. 자식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알아줄 리가 있을까요? 우리도 젊었을 적에는 그저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자녀가 전화 한 통 없다고 서운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 마음이 이해되고도 남지 않을까요? 그저 가끔 연락이 오면 그 소중한 순간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잘 지내고 있니? 하고 물으며 우리의 안부도 전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고 자녀들 역시 그 변화 속에서 자신들만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압박감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자녀가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정성을 다한 것은 단지 부모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 그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이니까 그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을 잘 견뎌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보다는 그저 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길이자 자녀에게 더 큰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순간들만 골라서 남과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만을 방송 프로그램이나 핸드폰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모든 가정이 항상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가족이 자신만의 고민과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각각의 가정은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자녀와의 비교는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경제적인 부담감을 겪는 자녀들 사이에서 왜 나를 이런 세상에 낳았나? 와 같은 힘든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가정의 자녀와 우리 자녀를 비교한다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러니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을 비교하는 것은 결국 불필요한 불안과 부담을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각자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며 응원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사는 네 번째 비결은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감정의 기복이나 우울감, 불행한 느낌, 자기 비하의 생각까지 자녀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우리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했을 때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상함, 화난 마음만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나도 힘들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에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어려움만을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불문가지입니다. 그들은 연락했다가 후회하게 될 수도 있고 만나자마자 어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위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그 위로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자녀를 힘들게 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자녀들이 우리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와 자녀 사이의 만남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우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되면 우리 자신도 자녀들도 더 행복해질 겁니다. 다섯 번째로 자식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우리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거나 대화할 때 조금은 날카로운 태도를 보여도 그 말에 너무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날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본의 아니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젊은 시절과 매우 달라졌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불안정한 직업이 이렇게 많지 않았죠. 요즘은 정규직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며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이 흔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예로 커피숍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서비스 업계의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그들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도전적입니다.
그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감안하면 때로는 우리와의 소통에서도 그 피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자식들이 매일 우리에게 연락하거나 항상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또 어디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자식들이 조금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라도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너그러움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이해심과 지지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며 더욱 굳건해지는 가족 관계의 기초가 될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마음이 약해지고 자식들에게 더 의존하고 싶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기대고 의존하는 것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서 언제 연락이 올지 마치 양을 기다리듯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과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만날 때마다 마음이 가볍고 서로를 반가워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개인적인 취미나 친구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자식들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괜한 상처받지 않고 삶에서 행복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인생의 소리꽃에서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지금 친구가 많이 계신가요? 저는 살다 보니 친구가 주변에 많이 없게 되더군요.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친했던 친구였지만 몸이 멀어지니 연락도 뜸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서로 안부만 묻는 사이가 되더군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묻곤 하지만 결국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어떠한가요? 사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거나 친구를 만났을 때 마음이 편하던가요? 우리가 어릴 적 부모님께 자주 듣던 조언 중 하나가 바로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입니다. 착하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를 만들라는 뜻이겠죠. 이 조언은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로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를 받아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만남을 지속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가려내려고 하면 결국 곁에 남는 친구는 하나도 없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피하고자 마음이 불편해도 만남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할 때마다 우리는 친구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고 해서 모두가 친구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외롭고 쓸쓸해도 친구가 굳이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친구 관계가 나한테 꼭 이로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친구가 보물처럼 느껴졌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그 보물상자는 점점 먼지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노인정에서의 자랑 대회와 싸움판에서부터 시작해 진정한 친구가 있어도 그들이 가족처럼 우리를 생각해주지 않는 현실까지 이 모든 것이 노후의 친구는 필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한 70대 초반의 여성이 그 증거입니다.
그녀는 한때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모든 주말을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70대에 접어들며 깨달은 것은 그 모든 모임과 활동이 결국 큰 의미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임마다 식당 예약부터 싸움 중재까지 그녀는 친구 관계의 관리자가 되어 스트레스만 쌓아갔습니다. 심지어 모임 후에는 자녀 이야기나 뒷담화로 인해 더욱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친구를 만나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격을 바꾸기 어렵고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에 더 집착하게 되며 이는 종종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로 이어집니다. 한때는 가치관을 공유했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하려다 보면 싸움으로 번지기 쉽고 친구의 의견을 듣고 있자면 속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만남이나 모임에서 느껴지는 불편함과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주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치관의 일치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가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라 할지라도 가치관이 다르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반면 새로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한다면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치관이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지 여부가 친구 관계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의 현재 상황과 가치관에 더 잘 부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할 확률이 더 높으며 이는 의미 있는 대화와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친구의 가치관이 변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가치관의 차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때는 서로에게 큰 기쁨이었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귀찮게 느껴지고 만나더라도 예전과 같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어릴 적 함께 뛰어놀던 친구를 나이 들어 만나면 불편함과 어색함, 심지어 지루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친구와의 관계가 점차 흐려지고 결국은 연락이 끊기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친구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가족이나 혼자만의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주변의 친구가 점점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자연의 순리이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 지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사실상 친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삶에서 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변하는 것이지 인생을 잘못 살았거나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바빠지게 되며 때로는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중년의 여성은 젊은 시절
많은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직장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되었고, 이후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가 친구들과 만나는 빈도를 자연스럽게 줄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삶의 방향이 바뀌면서 새로운 관심사와 취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그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다른 부모들과 교류하는 것이 주된 사회 활동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일상은 가정과 자녀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이는 자연스레 친구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친구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인생을 잘못 살았거나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그녀의 삶에서 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시간이며, 이는 그녀가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우선순위와 필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단지 삶의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며 걸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영원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성숙도의 차이로 인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안 어떤 친구들은 여전히 미성숙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행동에 실망하고 그 친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험담은 친구 관계에서 독이 되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훼손합니다. 또한 자신의 불행을 이유로 남도 불행하게 만들려는 태도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친구 관계는 서로를 지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일부 인연을 놓아줘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과정의 일부이며, 이별이라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멀어지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우선시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친구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속마음을 편하게 터놓고 지내는 친구가 있나요? 혹은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지인이 있어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우리 삶은 참 많은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많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우리 삶의 깊은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심지어 가족이라도 악착같이 숨겨야 하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줄래? 와 같은 말로 시작하는 대화는 의도치 않게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확성기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한 관계에서조차 할 말을 참는 것이 서로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무의식적으로 예의를 등한시하기도 하고,
하면 안 되는 깊은 속마음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때로 예상치 못한 오해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악착같이 숨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겪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남과의 비교이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느끼고자 하는 욕구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심리적 경향이지만 때로는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돈과 재산은 사회에서 개인의 지위나 성공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면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많이 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낮게 평가하게 되며 이는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빌리려 할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이는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긍정적이고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이나 경쟁심을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대화를 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개인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너무 깊게 묻거나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하나의 문 씨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둔 문 씨는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글쎄 내가 이번에 모아둔 돈으로 차를 하나 구입했는데 이게 진짜 요물이야. 그는 고가의 차량 구매와 해외여행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죠. 문 씨에게는 이러한 공유가 자신의 행복을 더하는 일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가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쟤는 무슨 맨날 돈 얘기밖에 안 해? 아주 지겨워 죽겠어? 특히 친한 친구 박 씨는 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난 힘들어 죽겠구만. 만날 때마다 피곤해 죽겠어. 박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고 문 씨의 이야기는 열등감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이 박씨, 이번에 내가 해외에 다녀왔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괜히 해외를 가는 게 아니더라고. 박씨도 한번 이참에 가보는 게 어때? 박 씨는 마음이 혼란했지만 그냥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 나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게. 근데 지금은 별로 생각이 없네. 문 씨는 왜 안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자랑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마디 꺼내게 됩니다. 문씨, 좀 그만해. 너가 돈 많다는 거 알겠으니까 앞으로 돈 얘기 꺼내지 좀 말어.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만.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문 씨는 황당해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싫으면 듣지를 마. 주변 사람들은 어이없어하며 문 씨와의 교류를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 이야기가 고통스러운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재산 상실이나 사업 실패 등의 경험을 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다른 동네에 사는 이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지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모두가 그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는 늘 돈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부러워하기보다는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돈 자랑은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돈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는 이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정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필요할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하는 경우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친구나 가족에게조차도 재정 상황에 대해 너무 많이 공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식 자랑은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숨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은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성공을 보는 것이고, 이는 우리의 삶에 깊은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부심이 때때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질지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 되곤 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 씨는 최근 자녀가 명문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에 기뻐하며 친구 모임에서 자랑스럽게 이를 공유했습니다. 아니 글쎄, 내 딸이 말이야. 명문대에 합격했지 뭐야? 진짜 대단하지 않아? 그 순간 장 씨의 마음은 오로지 자녀의 성공으로 가득 찼고, 이를 듣는 친구들도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축하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명문대에 다 합격을 했다니? 공부를 열심히 가르친 보람이 있겠어. 하지만 한 친구,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김 씨의 자녀는 대학 입시에서 고배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김 씨가 자신의 자녀와 비교하며 상처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자녀 자랑을 실컷 하는 것은 그 순간의 우월감에 취해 기쁠지 모르나 그 얘기를 듣는 부모들은 가슴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자식 자랑 배틀에서 이겨봤자 남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뿐이기도 합니다. 듣는 이들은 시기 질투하고 그 복이 달아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도 하죠. 결국에 자식이 잘못되어 집안이 힘들게 되더라도 주변에서 겉으로는 응원해 줄지라도 속으로는 고소해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자식 자랑은 최대한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자신의 깊은 비밀이나 약점을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 이러한 말이 습관처럼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사생활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위로를 제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말하는 행위는 그 약점이 상대방에 의해 나에게 반격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배신이란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유된 약점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불안감이나 과거의 실패 같은 개인적인 약점을 친구와 나누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이유로 틀어지게 되면 이전에는 위로와 지지의 말이었던 그 약점들이 갑자기 적대적인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약점이 무기화되는 순간 그 상처는 단순히 말로 인한 것 이상의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약점이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가벼운 수다거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정말 비밀인데. 라고 시작하는 말은 사실상 모임에서 큰 소리로 발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이가 듣도록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 모임에서 다른 일을 험담하거나 혹은 그러한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나와 가까운 사람이 몇 년 후에는 어떤 관계가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는 친구, 부부, 형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영원한 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그것이 큰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타인의 판단과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삶의 일부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보다 성숙하고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나서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거나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약점을 타인에게 공개한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오판일 수 있습니다. 약점은 남의 도움으로 해결되기보다는 개인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록 험담으로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결과로 종종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험담의 순간을 떠난 뒤 내가 없는 곳에서 그들도 나에 대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진짜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남의 책임으로 돌리고 오히려 나를 험담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남의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험담을 하는 것은 마치 부메랑과 같습니다. 항상 나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비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것을 진솔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나에 대해 오히려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비난이나 험담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충고나 조언으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더더욱 성격을 고치기 쉽지 않죠. 섣불리 조언을 해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험담을 하거나 불필요한 조언, 비난을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속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 관계라는 것이 꼭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죠. 오랫동안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내 약점을 가지고 나를 괴롭힌 적은 없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약점을 말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행동은 나를 괴롭히는 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약점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누군가는 진솔한 위로를 해줄지 모르지만 그 순간뿐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야기조차 소문이 되어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약점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꼭 내 약점은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말은 줄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여 비밀을 말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가벼워지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자식에 대해 자랑할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한 친구에게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할 거리는 감추려고 해도 알아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험담을 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비난을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위한 비난이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비난이라는 행위는 듣는 이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그로 인해 생기는 분노는 결국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왜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공감과 관용, 친절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는 말처럼 남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평가와 훈계를 섞어 가르치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인들 역시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관계에서 더욱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돕습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이해심 있고 너그러운 태도를 갖게 하며 결국 이는 우리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이는 먹을수록 어린이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돈 자랑,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을 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열심히 들어준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나도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준다면 그 사람은 날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침묵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항상 현명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악착같이 지켜야 하는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자식 자랑을 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나의 약점을 말하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험담은 반드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악착같이 지켜야 하는 내용은 또 뭐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한 번씩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 가는 부분이 많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소리꽃이었습니다.